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팽민장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은 일단은 이 장의 단기, 중기, 장기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의 내용과 조금 달라진 내용은 이 이더리움 내용이 단기적이었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이 장기 얘기였는데 오늘 조금 달라졌죠. 단기에 루나빨 알트코인이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가격 추세는 중기로 봐라. 그리고 장기 부분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이더리움이 이 추세상 여기 있죠. 이 저항을 극복해 나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극복됐다면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여기 이 저항선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다 죽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전고점도 한 번의 지지로 한번 테스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갈 포인트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뭘 봐야 되냐? 이더리움은 이 부분을 넘겼죠. 그래서 이더 차트대로 그려드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이 부분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고 이 부분에서 아직은 좀 저항을 극복하는 와중에 있다. 하지만 뭐 4시간 봉으로 보나, 그러니까 4시간 봉으로 보나 아니면 1시간 봉으로 보나 이전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한 번에 이 상승분을 빼버리는 차트를 나와냈었죠. 하지만 지금 좀 약간 다른 게 있죠. 지금 여기 저점들 찍어 보면은 저점을 내리지 않고 올려주고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깨질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버티면서 약간 올려주려고 한다는 게 이번 저항을 한번 극복하는 과정에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 단기로 루나빨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이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루나빨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알트코인장 모습 보면서 이 부분을 추리해 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행성과 후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특정 코인은 선행성을 가리킬 거고요. 선행.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게 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 골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뭐 선행성과 후행성을 가지더라라는 부분도 있지만 20시, 13시, 17시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거의 상승분을 소멸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커플링이 잘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비트코인 골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승시킨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만큼은 못 올랐어요. 하지만 21시 약간 장이 개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정도가 되는데 9시부터 급하게 들어 올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분과 좀 약간 걸맞게 들어 올렸죠. 이런 차트를 보고 이제 선행과 후행의 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만큼 올랐고요. 비트코인 골드는 여기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랐다. 그래서 선행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고 후행이 비트코인 골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루나빨 알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은 상승분이 33,000원에서 뭐 48,000원. 그래서 가격 표시를 눌러 보면은 그냥 저가에서 찍어 보면은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오른 거냐를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 나올 코인은 40% 이하 한 20%에서 30% 정도 이 부분에서 찍어 보면은 40%는 못 넘기고 있죠. 그래서 고점 조금 올려보아도 40%는 못 올려주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40%를 올려주었으니까 후행성으로 다가올 놈이 40%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낮게 들어 올린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을 잠깐만 볼 텐데 이게 왜 올랐냐?
이 주식 쪽에서 특히나 중국 쪽에서 3월 16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중국 주식은 안정, 또 이 중국 기업 이 주식에 대해서 해외 상장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좀 약간은 파격적인 그런 말을 했고요. 국내 주식을 약간 뭐랄까 좀 제재하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서부터 확대를 해보면은 75달러에서 거의 100달러, 한 50%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간대 보면은 이렇게 주식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중국 코인이죠. 중국 코인의 장세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랐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40% 올랐으니까 우리가 30%의 충격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정의를 가능한 거고, 만약에 100% 오른 놈이 있다면은 그 뒤에 올 놈은 못해도 한 50에서 60%를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이 뭐냐? 루나를 보시면은 내시간봉으로 또는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분이 이 지점에서 100%가 찍혀 있죠. 아, 이 코인이 우리가 찾고 있던 이 선행과 후행의 관계에 있어서 그 코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네,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메모가 사라졌네요. 아무튼 루나 코인을 보면은 40% 이상, 그러니까 100%를 올려준 놈이니까 이 다음에 만약 이 놈이 선행이었다면은 이 후행할 놈, 이 코인을 찾는 게 저는 좀 임무다 또는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트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루나 이런 식으로 눌릴 때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이럴 때 눌릴 때 그냥 천천히 매수하는 것도 약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그냥 고점에 있죠. 그러면 그냥 후행성을 찾는 놈이 찾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코인으로는 아발란체가 있었고요. 지금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을 제외한다면 거의 그냥 우상향만 하고 일봉상 양봉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 야, 아발란체랑 루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올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나에는 앵커가 있고요. 이 앵커는 루나 안에서 디파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담보를 빌려서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약간 플랫폼 또는 프로젝트에 해당하는데 사실 약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루나의 약간 TVL이 100억이라고 치면은 이 앵커에 굴러가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50% 정도가 넘죠. 그래서 금액조차도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16조 달러니까 한 20조, 네, 20조 정도 가량이 여기서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사실 루나 안에서만 굴러갔지만 아발란체 보이시죠? 아발란체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일시가 이 앵커 프로젝트의 1주년 기념일에 발생을 했고 정확한 일시는 3월 17일 오후 13시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발란체에서는 이날로부터 이런 상승분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비록 뭐 여기서 발생을 했지만 저가에서 찍어 본다면은 30%, 36%가 나왔고 이날로부터 찍어 본다면 한 3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간 묶이는 그런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으므로 약간 선행과 후행의 관계에 엮여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대단히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의 상관관계에 거의 부합한다,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선행 후행 프로젝트에 있어서 약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다 그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루나의 후행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발란체도 있고 뭐 다른 코인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알트 코인들을 찾아서 먼저 쏜 놈이 있다면 이렇게 먼저 쏘는 놈이 있다면 그에 맞는 후행성을 찾는 것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을 찾는 게 70%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알트의 후행성을 찾는 게 한 3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은 정해져 있고 다시 거래 대금은 정해져 있고 이 굴릴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루나가 이런 식으로 막 선행하고 후행하는 와중에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트코인 골드가 똑같은 시기에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나 선행이 끝나고 루나의 선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다른 식으로 돌아서 이더리움의 클래식으로 돌고 또 비트코인 골드로 돌고 줌메이저의 이 약간 순환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루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최대 조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2월장, 여기서는 많은 부분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2월 20일 이후의 장 또는 차트에서는 그리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눌림목을 크게 만들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루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루나가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간다면은 후행성 코인들을 계속 만들어 줄 테니까, 저의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주 장세로 이 루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런 뭐 약간 소식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세가 한 30%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나의 후행성으로 루나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놈이 뭐가 있냐? 후행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놈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영향도가 낮고, 당연히 시총이 높은 리플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구코인, 뭐 구메이저, 구준메이저 코인들은 제외가 될 거고요. 이따 약간 그림 그려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초신성 테마를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솔라나 포함이 되어 있고, 아발란체는 이미 매매를 했고요. 약간 닷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라고 말을 하고, 또 레이어 1이니까 보고 있고, 여기에 저는 아톰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초신성 테마로 설명드렸던 코인들 모두 좀 약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보면은 좀 더 유력한 코인들은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약간 보호도 화폐도 약간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매매하고 싶지 않아서 매매는 안 하고 있고요. 초신성 테마로 설명드렸던 코인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좀 시총이 높은 코인들로 매매를 해서 아발란체는 현재 매매를 했고, 지금 현재는 아발란체를 익절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솔라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아직은 매수 안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우리가 구코인하고 확장 또는 체인 형식의 코인들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확장형을 레이어 1이다 라고 부르고, 뭐 체인 형식에는 여러 개가 있죠. 뭐 아톰 같이 또는 폴가닥 같이 약간 확장형을 갖는 체인 형식의 코인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왜 구코인이 약간 좀 안 좋게 보고 있냐 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구코인은 확장성이라는 게 약간 거의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이 안에서 구르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약간 좀 폐쇄성을 갖는다 라고 그래서 약간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네트워크고 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게 이 안에서만 거의 다 돌아간다. 그리고 확장성은 이 약간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것들 있죠. 거의 이 정도만 같더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와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넘어오면서 이 코인들의 확장성을 갖습니다. 또 체인이라는 기술, 뭐 체인 형식을 갖는 기술들, 뭐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뭐 샤딩이나 뭐 예전에 플라즈마가 있었겠죠. 그리고 레이어 1, 2라는 형식이 사실상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약간 구현이 됐고, 그다음에 좀 약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 체인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형식의 코인들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대단히 또 확장성을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코인들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른쪽과 뭔 차이가 있냐? 확장성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은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과 좀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확장형 코인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고, 그 면에서는 루나 코인과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들, 뭐 아발란체가 여기에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아발란체도 보고, 뭐 솔라나도 여기에 한 축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이 초신성 테마로 이런 형식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인들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고, 이 얘기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이번 달, 그러니까 22년도 3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목할 코인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코 뭐 단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저는 단기와 장기 둘 다 이 코인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은 약간 솔라나, 제가 뭐 단기적으로 생각할 루나발 알트코인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솔라나 코인 차트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지하실 위에 떠 있는 약간 바닥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이너스지만 그다음 아발란치와 똑같이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 주면은 우리는 매매에 성공을 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장세 나와서 정말 루나를 거의 다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싶으면은 69달러, 70달러에서 125달러, 50%가 넘게 되는데 이 정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 그러니까 이 다음 장세, 넥스트의 넥스트 장세를 설명을 드릴 때는 아마 디파이 쪽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디파이 코인들을 설명을 드릴 때 하락장 안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는 디파이 코인만큼 반등이 잘 나오는 게 없다라고 저는 늘 설명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에이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장세로 아마 디파이 코인을 아마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이 루나바 알트코인 단기로 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가격 추세에 주목을 하면서 이 상승분 눌렸다가 가는 것 또는 어디까지 눌리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여기 넘길 수 있는지 1번, 2번 넘길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댓글에서는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링크가 나가지 않고요. 제가 앞으로 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나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아발란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 2주 동안 제가 계속 강조를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이에 동시에 아톰 매수했었죠. 그리고 하단에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저 평단가 8만 원대에 있고요. 일절가는 나눠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50%턴 게 아니라 적게 털면서 매도를 했고 이제 30%에서 10% 이하가 남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 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게 무료로 나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중대 발표할 거는 4월부터는 저는 더 이상 VIP 고객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규모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의 뭐 약간 정책이 생겨서 저는 다행히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매번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이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냐면 저는 전략을 여기까지 매수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 이 전날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 여기 날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분들보다는 약간 좀 수익이 덜하겠죠. 그런 부분이 약간 스트레스였지만 이제는 4월부터는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좀 약간 전략적으로 매수를 가져갔었고 그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게 제가 가져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뭐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좀 약간 주류픽 있죠. 이 위에 있는 거래대금 많이 있는 코인들 말고 만약에 잡코인을 제가 시장가로 매수를 긁잖아요. 그 코인은 제가 10% 이상 거의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 매수를 긁어본 적이 딱히 드물고요. 거의 2, 3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비트코인 시장가만 거의 활용을 하고 잡코인을 절대 시장가로 긁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인원에 대한 좀 제한도 있었고 사실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3월 말까지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4월부터는 또 재밌는 콘텐츠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압박이 심한지는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4월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재밌는 콘텐츠를 찍고 영상다운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는데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1년 반 정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1년 반 정도 계속 리딩방을 운영을 해왔고, 또 그 방을 그러한 약간 타이틀을 달고 18만 명, 또 17만 명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영상이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